아이가 아빠를 선택한 날, 엄마는 무너졌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끝까지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이혼 후 7해 동안 딸을 혼자 키워온 엄마. 그런데 법정에서 11살 딸이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네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엄마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를 선택한 날, 과연 그 아이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32살이던 수진과 34살이던 태미는 4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시 4살배기였던 딸 지우의 친권은 엄마 수진에게 돌아갔습니다. 태미는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고 한 달에 2번 주말마다 지우를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이혼 가정이었죠. 2019년 봄 태민이 재혼을 했습니다. 새엄마 윤희는 당시 29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지우는 처음에 낯설어 했지만 윤희가 건네는 작은 선물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해 겨울 태미는 양육비를 70만 원으로 올리고 지우와의 만남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렸습니다. 수지는 불안했지만 딸이 아빠를 더 자주 만나는 걸 막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2020년 수진의 회사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12회를 다닌 직장에서 명예퇴직 권고를 받은 겁니다. 퇴직금으로 8,200만 원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론 막막했습니다. 재취업은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결국 수지는 불면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우 앞에서는 웃으려 애를 썼지만 아이는 이미 알아챘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2021년 가을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지우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네 집에서 살면 안 돼?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윤희 이모가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아빠네엔 넓은 방도 있고 친구들도 가깝다고요. 수진은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2022년 2월 태민이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아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민 측 변호사는 수진의 우울증 진단서, 실직 상태,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상세히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증거가 있었습니다. 지우가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한 말이 적힌 상담 일지였습니다. 요즘 엄마가 자꾸 우는 것 같아요.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무서워요. 법원 첫 신문날, 수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밤새 간호했던 독감,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잡아줬던 손, 입학식 날 함께 찍은 사진들, 7회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현재 취업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구직 중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이 왔습니다. 판사가 지우에게 부드럽게 물었거든요. 지우야, 누구랑 살고 싶니?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네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엄마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수지는 법정 밖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친권자 변경. 쉽게 말하면 아이를 키울 법적 권리를 지금 가진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혼할 때 한번 정해진 친권을 나중에 다시 법원을 통해 바꾸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이혼 가정은 정말 많습니다. 그 집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저 집으로 갈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이 진짜 아이의 마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태민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태민은 월 52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의 30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엄마 윤희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교육 전문가입니다. 이미 지우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왔고요. 심지어 지우 본인이 법원 면담에서 아빠와 살고 싶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우울증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이미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지우에게 최선이 아닙니다. 이게 태민 측의 주장이었죠. 반면 수진 측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혼 후 7해 엄마와 딸이 함께 쌓아온 애착 관계는 돈이나 집 크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진의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며 지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중입니다. 우울증도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고 증상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우의 그 말은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자기가 없어지면 엄마가 나아질 거라는 11살 아이의 죄책감에서 나온 말이지 아빠와 살고 싶다는 진정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친권자를 아빠로 바꿔야 한다. 와, 엄마의 친권을 유지해야 한다. 두 가지 선택지 중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뒤에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딸의 말 한마디가 판결을 바꿨을까요? 아니면 판사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다른 진실을 읽어냈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태민의 친권자 변경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진이 계속 지우의 친권자로 남게 된 겁니다. 판사는 민법 제909조 제83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오직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거죠. 법원은 세 가지 핵심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지우의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아니라 힘든 엄마를 보며 생긴 아이의 죄책감과 희생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1살 아이의 발언이 성인의 영향이나 상황적 압박 없이 형성된 순수한 의사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둘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입니다. 법원은 일시적 경제난이 곧 양육 부적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진이 12해 다닌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건 본인 잘못이 아니며 2년의 실직 기간은 중년 여성 재취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으로 긴 기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생계를 유지하려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7해 동안 쌓아온 주 양육자로서의 애착 관계였습니다. 대법원 201이 매우 1206 판례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장기간 양육해온 친권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우는 4살부터 11살까지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엄마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 관계는 경제력이나 집 크기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판결문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친의 재혼 가정이 물질적으로 안정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7년간 주 양육자로서 자녀와 형성한 모의 친권을 박탈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은 태민의 면접 교섭권, 그러니까 아이를 만날 권리를 주 2회로 확대하고 방학 기간에는 일주일 이상 연속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아이의 말은 그 말 그대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의 갈등 상황에 노출된 아이의 발언은
아이의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죄책감이나 눈치에서 비롯된 것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석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친권을 잃는 건 아닙니다. 단, 어려운 상황에서도 치료를 받고 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이 곧 증거가 됩니다. 셋째,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아이에게 부담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일상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법원에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지우의 말 한마디,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법 이야기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